시간에는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타원. 찌그러진 원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때 원을 어느 방향으로든 이렇게 살짝 눌러서 달걀 형태,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찌그러진 원, 이런 형태를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찌그러졌다고 해가지고 다 타원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이 변형됐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나름 규칙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 원이 약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 있는 또는 줄어들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타원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찾아놓은 식이 뭐냐 했더니 두 점, 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를 재서 그것을 합합니다. 거리를 재서 합해줘요. 이것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 일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 10이면 10으로 계속 똑같이 나오게 된다. 그 계산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 자, 기준 있어야겠죠. 정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점을 정해놓고, 자,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이 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 거리를 합쳤더니 거리의 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였다. 그럼 이쪽에 한 요 정도 돼가지고 요 모양이 대칭이 되게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똑같이 되고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합동인 삼각형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점이 그러면 거리의 합이 같게 나올 겁니다. 자, 요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 보죠. 그럼 아래쪽으로도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볼까요? 자, 지금 제가 4개의 점을 찾아봤는데 이 4개의 점은 요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항상 같게 나오는 그런 점들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도 똑같은 거리의 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 모양이 뭐가 됐다? 그 모양이 원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펑퍼짐한 형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너를 타원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타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도입을 하면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 두 개의 점, 두 정점을 X축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여기에 Y축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보통 F'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두 개의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갖다 타원의 초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요 F' 바로 이 타원의 초점이 되는 거고,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고 거리를 재면 그 합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X, Y.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이 타원 위에 있는 점, 이 Px, Y가 만족하는 어떤 식이 존재할 텐데 그걸 지금부터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여기를 제가 4,0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를 음수 4,0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지금 8이니까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는 8보다 조금 더 큰 값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F'-에서부터 자, 거리의 합이 이번에 얼마가 되는 걸 하느냐면 10인
예, 점의 모임. 요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렇다면 x 더하기 4의 제곱, y의 제곱,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x 빼기 4의 제곱, 다음 y 제곱,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죠. 그랬더니 그걸 더하면 얼마가 되니? 얘가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이항시키고 양변 제곱해서 좀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그 계산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 곱하기 루트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 이쪽에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항을 시킨 다음 제가 이제 제곱까지를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이 부분 전개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x제곱이 사라지고 4의 제곱도 사라지고 y제곱도 지워지겠죠. 그죠?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여기에 8x가 남고 이쪽에 마이너스 8x가 남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쪽으로 16x. 일단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면 이 두 녀석은 계산이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10의 제곱이니까 빼기 100. 이것은 마이너스 20 루트.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약분이 아마 4 정도 약분이 가능할 겁니다. 4 약분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을까요?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5 루트 안쪽에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루트를 또 없애야 되겠죠. 양변을 또 제곱을 합니다. 자,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 16x의 제곱 그 다음에 200이 되겠네요. 200x 더하기 625는 자 25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죠? 루트 사라지고 안쪽에 있는 거 중괄호를 쳐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이 또 전개를 하시게 되면 전개된 식이 x제곱 빼기 4x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전개를 할 거니까 자 25x의 제곱 다음 8 하니까 마이너스 200x 다음 16 곱하기 25는 400인가요? 네, 이렇게 플러스 y의 제곱 25 y의 제곱. 자, 제가 25를 여기 전개한 다음에 곱했습니다. 곱했더니 25x의 제곱이 나오고 200x 그 다음에 400 그 다음 여기 25의 y제곱 나왔고요. 지워지는 녀석이 누가 지워지느냐 하면 200x가 지금 똑같으니까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16x를 이쪽으로 당겨 오면 이쪽은 9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플러스 다음 25y의 제곱. 자, 나머지 상수가 있는데 625와 400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편으로 이항시켜서 225. 공교롭게도요, 그 9라는 녀석과 25를 곱해주게 되면 225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편을 요 225로 나눠주게 되면 이쪽이 이제 25분의 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쪽은 9분의 y의 제곱은 1.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요 그림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요 9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거리의 합이 10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하면 10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10이 나오죠. 자, 극단적으로 얘를 갖다 여기 x축에 딱 걸리게 한번 제가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더하시게 되면 이게 10이 되는데 요 작은 선분의 길이가 요쪽으로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긴 노란 선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노란 선분 짧은 거 보이시죠? 두 녀석을 합친 것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요 25라는 녀석은요. 바로 요 5를 제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거리를 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를 두 개를 갖다 더해주게 되면 10이 나오죠. 근데 정 가운데니까 요 길이와 이게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5, 5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4였으니까 직각이고 길이가 5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길이가 3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좌표가 0,3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요 3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유도를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요 점의 좌표가 A, 여기 좌표가 B인 경우에는 이쪽이 A제곱, 이쪽이 B제곱이라는 모양으로 이 타원의 방정식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지금처럼 이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만 이 유도하는 과정이 뭐 무리수 계산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정리하는 과정이고 특별히 어떤 뭐 연산상에서 중요한 뭐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풀어주고 뭐 제곱해서 다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우리가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요것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써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을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타원이 정중앙,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그리고 타원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펑퍼짐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럼 초점이 어디 있냐? 이 긴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그러니까 타원이라는 녀석은 꼭지점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 선분,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녀석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그럼 당연히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자, 요 장축의 끝점의 좌표가 A, 0이고 여기가 0,B라고 하면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A, B가 주어지면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 초점의 좌표는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A제곱. 자, 여기 장축의 이 끝에 있는 꼭지점 있죠? 요 점의 좌표. 요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초점의 좌표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 C, 0이라고 제가 불러줄게요. 초점이 C, 0이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초점의 위치가 Y축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타원의 모양이 위아래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타원이 되고 시계 형태는 똑같습니다. X절편이죠. 그러니까 X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타원이 Y축과 만나는 Y절편이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제곱한 것이 이 Y제곱 밑에 있다. 물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그런 타원이라고 한다면 B의 제곱이 A제곱보다 크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게 아니라 B의 제곱에서 A제곱을 빼줘야 초점의 좌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알아봤고요. 자,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식을 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면 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그 타원에서 그 정도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타원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습니다. 딱 보시고요. 여러분이 알아내야 될 게 얘는 장축이 얼마, 단축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가 얼마, 거리의 합이 얼마, 초점은 어디. 그럼 그림을 딱 그려주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2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면 되는 겁니다. 너는 좌표가 여기가 2야. 너 루트 3이야. 그러면 2보다 루트 3이 조금 작죠.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펴져 있는 이런 형태의 타원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 요거 지금 2의 제곱이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이 상태에서 빼시면 1이 나오죠. 그죠? 루트 씌웁니다. 1. 자, 여기가 바로 초점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합하게 되면 그 거리의 합은 뭐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장축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럼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 4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4가 되는 그런 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점 좌표는 1,0.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마이너스 1,0. 장축의 길이는 4, 단축의 길이는 2루트 3이다. 또 거리의 합은 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 자,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예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4x의 제곱, 그 다음 9y 제곱은 36. 자, 이렇게 생긴 타원에서 초점, 그 다음에 장축 길이, 그 다음에 뭐 거리의 합, 단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이 이쪽 부분이 1이라는 숫자로 맞춰져야 되는데요. 양변을 36으로 나눠주게 되면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9가 뭐냐 이거죠.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x절편을 구해야 될 텐데, 그 x절편의 제곱이란 녀석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럼 여기다 루트를 치면 3이겠죠. 여기 루트 치면 2겠죠. 그럼 요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3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이 2가 되는 그런 타원을 의미한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3, 여기가 2.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정도로 이제 그려질 거다. 자, 그렇다면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야죠. 5입니다. 루트 5. 자, 루트 5의 마이너스. 여기가 초점이고요. 이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같습니다. 6이죠. 거리의 합은 6이 되는 거고, 단축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겠죠. 자, 초점, 장축, 단축,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바로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문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2번을 보시게 되면 두 초점이 2,0, 마이너스 2,0인 타원, 그 다음에 단축 길이가 6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타원은 초점이 2,0이니까 대충 찍으세요.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단축의 길이가 6이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6이거든요. 그 여기는 좌표가 3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자,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좌표 요게 요거랑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얘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하면 이거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장축의 그냥 끝점, 이 꼭지점의 좌표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13이 돼버립니다. 여기가 루트 13이 되는 거죠. 루트 13. 그러니까 이 타원의 방정식은 13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y의 제곱는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찾으실 때 여기하고 여기를 찾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두 개. 이 두 개를 알면 타원의 모양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2차 함수에 꼭지점 좌표 알아낸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은 이렇게 두 개를 알아내면 바로 그냥 타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네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식으로 놓고 풀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외웁니다, 우리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자,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한 다음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게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초점의 제곱인데 그게 4다. 이거 하나 알려준 거예요. 이 초점이 지금 2하고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축 길이가 6이다 그랬으니까 b가 3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립해서 풀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다른 문제를 풀 때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 숫자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식도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읽어보면 이번엔 초점이 0,3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원을 그리실 때 타원이 이제 위아래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음수 3이면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펑퍼지만 이런 형태의 타원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장축의 길이가 10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인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나와야죠. 얘가 5예요. 그죠? 그럼 이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니까 4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셋이서 피타고라스의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이거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엔 여기 4고 얘가 5니까 요것은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죠. 5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자, 요것이 내가 찾는 타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초점이 2루트3 마이너스 2루트3, 0 그 다음에 2,루트3을 지나간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지금 요 A도 모르고 B도 몰라요.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식으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점, 초점, 그죠? 요 세 개의 점 사이의 관계가 a제곱 빼기 b제곱이 12가 된다. 요거 이제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타원 위에 요런 점 하나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요 점이 타원 위에 있으니까 이 타원의 방정식이 이제 a제곱분의 x의 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형태일 텐데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a제곱분의 4 자, b의 제곱분의 3 이 녀석이 1이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여러분이 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립하는 방법은 넘겨서 이제 대입을 하시고 분수 꼴이니까 이제 분모를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얘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해가지고요. 4 곱하기 b의 제곱 3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이런 형식이 될 거고요. 자, 넘겨가지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a의 제곱이 b의 제곱 플러스 12다. 이거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4b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 더하기 12는 자, 요 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b의 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b의 제곱. 자, 전개를 하시게 되면 이게 7 b의 제곱, 그 다음에 36은 b의 4제곱, 그 다음에 12b의 제곱, 12 b의 제곱. 자, 한쪽으로 이제 이항을 하시게 되면 b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겠네요. 5b의 제곱 더하기 36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는 0. 인수분해가 9하고 4로 되네요. 9, 4, 36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b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은 4죠. b의 제곱은 4. 여기서 알았습니다. 자, b의 제곱을 우리가 알아냈고요. b의 제곱이 4니까
a제곱이 얼마냐면 12인가요? 여기가 12? 네, 그러니까 16 되겠죠. a제곱은 16.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원은 방정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16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자, 이런 정도로 이런 타원 위의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약간의 계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뒤쪽에 이제 연습 문제 중에서 우리가 또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x 플러스 5y는 11과 25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0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타원에 의하여 잘린 부분, 그 선분이겠죠.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요거는 이제 뭐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일단 한번 제가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루트 10인 상태고요. 원점 x. 대충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가 상당히 좀 완만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 이런 직선과 타원. 그리고 이 두 녀석이 만났을 때 만난 점 이렇게 이 녀석의 정 가운데 여기가 어디냐? 자,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자, 이거. 근데 사실 어차피 이 점은요, 이 직선 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x좌표 하나만 알아도 끝나죠. y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5y는 11이니까 x 하나만 알면 y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x 요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점의 요 x좌표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보통 이 교점이라는 이런 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근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타원은 x와 y에 관한 2차 식이죠. 그 다음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1차 식입니다. 둘이 만났으니까 연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과 타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만든 그런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고 그 두 근의 정 가운데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잠시만 자, 너 x1이라고 하자. 너는 x2라고 하자. 그럼 이 네모는 뭐가 되느냐는 거죠. 중점이잖아요. 중점이니까 요거를 더해가지고 반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가 찾는 요 네모라는 녀석은 바로 x1, x2 나누기 2 요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다. 자, x1, x2는 뭐니?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 연립해 놓은 방정식의 근이다. 25분의 x의 제곱 맞나요? 이제 플러스 10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렇게 생긴 타원과 얘 x 플러스 5y는 11이라고 하는 요 직선 연립할 때 이제 x1, x2를 이용하시려면 y를 없애는 게 좋겠고요. 또 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y1이고요. 여기가 y2예요. 아니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이 세모도 똑같죠. 그죠? 세모도 y1 플러스 y2에 나누기 2를 하시면 얻어지는 겁니다. 요 y값 알면 x값 나오는 거니까 네모건 세모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y를 없애려면 얘를 넘기고 5로 나눠야죠.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그럼 뭐 해도 괜찮긴 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합시다. x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1-5y 자 대입 들어갑니다. 11-5y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25 더하기 10분의 y 제곱은 1. 자, 이 y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y1과 y2다. 양변에다가 제가 자 얼마를 곱할까요? 50 정도 곱해줄까요? 네, 50 정도 제가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배의 11-5y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5y의 제곱은 50. 자 전개를 하면요 25니까 50이 되겠네요. 그죠? 50y의 제곱 그 다음에 55니까 110y 그리고 11이니까 121이니까 242 플러스 5y의 제곱은 50.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55 y의 제곱 빼기 110 y.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게 되면 얼마인가요? 192. 얘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y1, y2니까 y1 플러스 y2 두 근의 합은 바로 요 놈분의 요 놈이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하시죠? 자, 두 개 더해주게 되면 얘분의 얘 답이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y1, y2 나눠가지고 계산해주면 세모가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y 값이 1이니까 넘어가면 x 값은 6이 되겠죠. 그죠? 얘는 6. 답이 6,1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요.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평행 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든 도형이나 함수들이 마찬가지 다 이제 평행 이동을 하죠. 움직이게 되면 그때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좌표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9x의 제곱 빼기 18x 4y 제곱 빼기 16y 빼기 11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요렇게를 여러분이 묶어보시게 되면 적당한 상수 9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완전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9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9를 더했으니까 이제 빼기 9를 해줘야 맞겠죠. 자, 요 부분.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6을 갖다 더해주게 되면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러스 4배의 y 빼기 2의 제곱 빼기 16.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상수를 다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요렇게 해서 25에 36이죠. 넘어가면 36. 따라서 9 x-1의 제곱 4 y-2의 제곱은 36이니까 양변을 36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되면 이쪽이 4분의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9분의 y 빼기 2의 제곱은 1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타원이죠. 근데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고 y가 있어야 할 자리에 y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점들이 그대로 다 뭐가 돼요?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점 좌표가 어디냐면 여기 좀 더 크니까 0,√5예요. 0,√5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동하면 그게 이동된 초점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 제곱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까지만 해주면 여러분이 타원임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타원의 어떤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공부를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접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